안녕하세요. 히쌤교실의 히쌤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 동아시아의 영토 문제와 역사 갈등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보려고 하니까요. 우리 같이 PPT를 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순서는 많아요. 일본의 독도 이용권 주장,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중국에 의한 역사 왜곡의 문제점, 동북아시아 역사 갈등을 해결을 위한 우리의 자세 등 많은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 바로 보기입니다. 이 섬이 어디일까요?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왜? 여기 너무 유명한 곳이니까요. 독도입니다. 여러분들 가본 친구들이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아직 선생님은 못 가봤는데 가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너무도 가보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섬 중에 하나죠. 왜냐? 일본과 아직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이죠. 일본의 독도 강탈입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죠. 독도는 명백히 우리나라의 영토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죠.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일본 시네마현에 불법적으로 편입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의 독도가 반환되죠. 근데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한 학습지도 요령도 발간하고 계속해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성, 그러니까 뭐 외교부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이제 국방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계속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다,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와 일본의 고지도 등의 기록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신직 동국 여지 승남,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삼국 접양 지도 등 너무도 다양해서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힘드네요. 대표적인 거 이 정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죠. 옛날 이야기인데, 아니 지금도 하고, 이번에 일본의 우익 교과서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퇴출됐다라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위험한 일이죠. 어찌됐든 일본 우익의 시각이 반영된 왜곡된 역사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일본 정부가 이 우익적인 시각에 대해서 오케이 해줬다라는 거죠. 주요 내용은 요래요래해요. 고대 일본의 역사를 과장했다라는 거, 근현대 시기 일본의 침략 정쟁을 정당화했다.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픈 거고, 우리나라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라는 거, 그리고 징용과 징병의 강제성을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위안부에 대해서 서술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일본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본은 왜 반성해야 되냐? 이것은 자학이다, 자학사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우익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은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우리나라와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 갸오위다오라고 하는 중국어예요. 이거는 센카쿠는 일본의 얘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북방 사도를 둘러싼 소유권 다툼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북방 사도는 러시아와 영토 갈등이 있고요.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영토 갈등이 있고, 우리나라는 독일과도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 러시아 등과 정치적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는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야스쿠니 진짜 선생님이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선생님이 도쿄에 가서, 옛날이죠. 지금 갈 수도 없고 불매운동 하기도 전이죠. 옛날에 도쿄에 갔을 때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아베나 그 정치인들이 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 이 야스쿠니 신사에는 전범들을 모셔놨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 식민지를 하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이 신사에 모셔놓고요. 이 신사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모셔놨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참배를 한다는 건 그 사람들을 기리고 그 사람들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반발하고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갔을 때 한국인이 화장실에 폭탄을 설치했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런 미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선생님이 갔을 때 여기 경찰 아저씨가 무섭게 저를 째려봤던 의심스럽게 봤던 경험이 있고요. 여기서 선생님은 진짜 일본 사람을 만나서 젊은 일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일본이 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할 때 우리나라나 중국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분 물론 선생님 일본어를 못해서 영어로 손발짓 하면서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물론 설명해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은 하지만 그냥 자기네들의 조상에 대해서 참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의미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그냥 선생님 만났던 그 사람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서 선생님이 일본어를 배우면 더 좋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긴 합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문제입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했었습니다. 국가 통합을 유지하고 소수민족을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중국은 너무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을 기를 수 있는 여러 연구 사업이 진행됐어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의미는 중국의 동북지방의 과거와 현재, 미래와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는 사업인데 그 내용이 중국의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하려고 했다. 한마디로 동북지역에는 조선족이 살고 있죠. 조선족의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하려고 했다. 그러자 고구려, 고조선, 발해 등의 역사를 중국의 지방정권의 하나로 인식해서 중국사로 편입하고자 했다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등의 소수민족 통제를 강화하죠. 왜? 조선족 너희는 우리의 지방정권이었어 라고 역사적인 면에서도 이야기할 것이 있죠.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통일 이후에 그 간도 지역이나 조선족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에 의한 역사 왜곡의 문제점이죠. 중국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역사적 자료를 해석하고요. 우리나라의 고대사 전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러고 있다. 주변국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거, 역시 동북공정에서 했던 거, 주변국과 역사 갈등이나 정치적 외교적 갈등을 유발하는 큰 문제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역사 갈등은 계속해서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지리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역사 왜곡 문제나 영토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죠. 역사 갈등의 해소의 필요성은요, 역사 문제는 과거에 대한 연구지만 현실과 너무나도 연장선상에 있는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꼭 기억해야 되는 지금의 문제입니다.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너무도 필요한 거죠. 너무도 필요해요. 역사라는 것은요, 너무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막 말하잖아요. 선생님 이거 정치적인 발언인데 선생님 잡혀갈 수도 있다 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데요.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의 정치인, 일본의 정치인, 할 거 없이 전 세계 정치인들이 역사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 갈등 해결을 위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국가적인 대응, 정치적, 외교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관계 법령을 제정해서요, 동북아 역사재단을 비롯한 역사재단을 설립하여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이 있죠.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대응하고요, 민간에서도 한국, 일본, 중국 학자들의 공동 역사책 집필 등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노력을 전개하고 있죠. 그래서 한중일이 공동 역사 교재를 제작했었어요. 2005년이죠. 한참 전이에요. 15년 전에. 그 이후에 크게 저기가 없고요. 지금 너무 이런 걸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국사 파트를 다 끝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세계사로 만날 거고요. 세계사에서도 선생님은 현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프랑스 혁명, 각종 명예현, 시민혁명 파트부터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세계사를 다 끝까지 못 볼 것 같아서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건너뛰고 현대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선생님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선생님과 다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역사 문제라는 거, 선생님 지금은 다른 나라들과의 역사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요즘은 역사 부정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역사 부정이 뭐냐? 역사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려고 하는 거. 특히 5.18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 북한의 개입설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들어본 거,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 줄 것들, 그리고 위안부가 차마 입으로 담기도 싫은데 매춘부다 라는 그러한 망언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본의 징용 문제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그런 발언들 한국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사 부분에서도 너무도 얼토당토하지 않는 환난고기를 비롯한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무슨 전 세계를 제패했다라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충분히 이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요.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건 여러분들을 이용하겠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 아니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심지어 선생님 말도 믿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선생님 말에 무엇이 틀린지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너무도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과 같이 한국사,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계사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